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페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외우셨던 계리직 용어들 중에서 우편에 관련한 단어를 쫙 모아봤습니다. 자, 우편에 관련한 단어들 정리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첨부 파일을 보시면 제가 교환 띄워드렸어요. 이 교환에 보시면 이제 우편에 관한 단어들, 금융에 관한 단어, 보험에 관한 단어, 최종적으로 꼭 암기해야 될 축어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강까지 활용을 하시는 자료가 옆에 들어가 있고요. 요것을 다운받으셔서 같이 공부하실 때 딱 보면 단어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주제별로 쓰여져 있는데 앞쪽에 있는 단어들은 굵은 글씨로 쓰여져 있고 뒤쪽에 있는 단어는 일반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앞쪽에 있는 굵은 글씨는 죽어도 외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앞에 단어가 있죠. 편지. 그러면 앞쪽에 쓰여져 있는 단어일수록 이 단어와 관련도가 높아요. 편지하면 떠올라야 되는 단어는 mail letter, 그죠? 그 다음으로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correspondence란 뜻이에요. 이 correspondence는 참고로 서신이라는 뜻입니다. 편지나 서신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서신이라는 단어를 쓰면 왠지 공적인 영역에서 사용할 것 같죠? 마찬가지로 영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서신이라고 해석을 하는 correspondence 아니면 응답이라고도 해석이 되는데요. 이 correspondence는 공문서에 많이들 쓰이고 이 내용은 제가 교환에다가 괄호치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복습하실 때 다시금 보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편지에 관련한 중요 단어들이 있고 뒤쪽에 가면 관련도는 조금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관련어 전체를 얘기하면 여기까지 포함이 돼요. 노트나 메시지, 쪽지라는 뜻이고요. 메시지 전달하는 그 메시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관련도 높은 것은 앞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암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출제가 되었을 때 이 단어들을 빈칸을 채워야 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관련도가 높은 단어일수록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겁니다. 그런데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묻지 않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뒤에 것까지 포함을 해서 얘네 빼고 나머지 하나가 적절하지 않은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갑니다. 편지는 그렇고요. 소포에서요. 패킷이라는 단어 보일 거예요. 패키지하고 패킷이라는 단어하고 전부 다 앞에 팩이 있습니다. 팩은 이렇게 싸다, 포장하다라는 포장된 그 패키지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팩이라는 것이 싸다, 짐을 싸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패키지, 패킷 모두 가능하고요. consignment는 위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위탁이라는 명사로 쓰셔도 되지만 위탁 수화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편이나 물류에서 consignment라고 하면 무언가 계약 관계가 있고 이것을 보내주세요라고 하고 내가 fee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우체국에서 이걸 해줘야 돼요. 그런 의미로 이게 consignment가 가끔 사용이 됩니다. 이해되죠? 자, 붙이다, 발송하다 쓸 수 있는 단어들 다 이해하실 겁니다. drop off 자주 나오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쓰여서 얘는 맥락에 따라 보셔야 됩니다. drop off는 무언가를 떨어뜨리다죠. 그래서 진짜 물건을 떨어뜨린다라고 쓸 수도 있지만 차 타고 가다가 옆 사람을 내려줄 때도 drop off. 떨어뜨려 주는 거고 내가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렸다 가는 것 잠깐 들려서 뭐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drop-off가 가능해지고요. 우체국에 내가 나가는 길에 우체국에 들려서 물건을 딱 맡겨요. 이거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다시 가는 거죠. 이것도 역시 drop-off를 사용할 수가 있어서 맡기다라는 뜻으로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맥락에 따라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주로 서류를 제출할 때 submit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단어들이 없으면 대체어로 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mit는 무슨 뜻입니까? 송금하다요. 그쵸? 송금하다. 그런데 우편 업무에서 보시면 remit를 사전 검색해 보시면 저기 4번에서 6번 정도 사전마다 차이는 있는데 그 정도 뜻의 우송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편물을 우송한다. 그래서 얘도 우편 업무에서 사용을 하시면 그 맥락에 따라서 우송하다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forward 전달하자죠. consign 여기서 왔어요. 그죠? 위탁하다 하니까 왜 발송하다로 쓰는지 알겠죠? 발송하다 자체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주세요라고 돈 내고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위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대체어로 가능해집니다. transmit 하면 전송하다라는 뜻이죠. 전송하다. 주로 이메일 같은 거 전송할 때 쓰여지지만 앞에 있는 단어가 다 없어요. 그러면 얘 쓸 수 있죠.
그다음에 convey라는 단어, 이것도 나르다라는 뜻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포장에 관한 단어요. 랩핑, 패키징 다 아는 단어고 seal, 요거 밀봉하다라는 뜻입니다. 테이프로 밀봉하는 거죠. 라벨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끔 가다가 라벨을 붙이다, 그냥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우표를 붙이는 경우에도 사용이 될 수는 있어요.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거의 안 쓰는데 가끔 가다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소요 시간을 얘기할 때요. deliver time 많이 보셨을 거고요. lead time, lead는 이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진행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turn around 하면 turn around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해서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해서 소요 시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단어는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많이 했었습니다. undeliverable 이런 단어 보이실 건데요. deliver는 배달을 하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on 해서 not의 의미가 들어간 거고 able이 붙으면요. 요게 able이라고 쓰여지는 경우도 있고 단어들을 보시면 I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전부 다 be able to 거기에 쓰여지는 의미다. 그래서 can이랑 같은 의미죠. 가능성을 나타내요. 그러면 가능성이, 배달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배달 불가가 되는 거고요. available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입니다. 이제 able이 또 붙었어요. 그래서 이용 가능한이란 뜻인데 on이 여기서는 not의 의미로 쓰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령인이 무언가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부재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단어들 뭐 어려운 거 없고요. with 가지고 있는 거죠. hold의 PP 형태입니다. 이거는 hold가 보유하다, 보류하다 이런 뜻이니까 같이 쓰여진 거예요. with held, 그래서 유보입니다. 자, 다른 단어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습니다. 특정 업무 창구를 우리가 window라고 하고요. 접수가 완료된 상황은요. acceptance를 사용합니다. acceptance. 접수가 완료되었다. accept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소포를 맡기신 거, 위탁하신 것을 전부 다 저희가 받았어요. 라는 의미로 접수 완료를 할 때 acceptance를 사용을 합니다. 자, 나머지 있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우편 서비스에 관한 단어들입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건 없을 것 같은데. 자, 집배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그죠? 집배나 택배 서비스 얘기할 때요. carrier 서비스나 courier 서비스라고 하셔도 되고요. collect and delivery. collection 이렇게 해서 collection and delivery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collect and deliver 이렇게 동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collect는 모으는 거죠. 그래서 모아서 deliver 배달한다 라는 뜻으로 집배라고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가장 뒤쪽에 있는 logistics는 물류라는 뜻이죠. 그래서 물류 서비스라고 해서 배송 서비스와 관련어로 적어뒀습니다. 자, 집배원이라는 단어 다 쉬워요. 그죠? 자, delivery personne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personnel이라는 단어는 직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배달원이라는 뜻으로 쓰시면 되고요. 메신저는 요즘에는 잘 안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 두었습니다. 자, 보통 우편에 우리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그죠? 보통 우편에 해당하는 거 ordinary라는 단어도 있고 ground에서 원래는 육로로 배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육로 배송이 좋아졌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것도 보통 우편의 맥락에 사용이 되고요. regular, 규칙적으로 나가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편이라고 보시고 surface mail은요. 지금은 에어메일 빼고 다 surface mail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표면이라는 뜻이니까 배를 타고 가든 차를 타고 가든 아무튼 에어메일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편의 맥락으로 사용을 합니다. 스탠다드는 표준이죠. 표준 규정에 따른 것이니까 보통 우편으로 보시면 되고요. 속달을 나타내는 것들 봅시다. express, priority, 우선 처리하는 메일이라는 뜻이고 special delivery, 특별 배달을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expedited mail, 이것도 빠르게 전송하는 즉 속달 우편을 의미하고 교과서에서 즉 우리 교재에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fast track mail이라는 것도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제일 끝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냥 참고어입니다. 참고어. fast track mail이라는 것은요. 서비스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서비스는 아니고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일부에서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만 알려드릴게요. 자, 이쪽에 오시면 국내, 국제라는 단어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domestic, inland, local 이거 전부 다 현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내 우편이 될 거고 overseas, international, global mail 전부 국제 우편을 얘기합니다. 등기 우편 무슨 단어게요?
registered mail 요거 암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certified mail 가끔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등기하고 제도가 좀 달라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내용 증명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보험 우편은요. insured mail, declared value mail 이거 처음 보셨죠? declared 선언된 혹은 신고된 value, 가치가 있는 우편물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된 거죠. 이 가치에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니까 그래서 대체어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대면 접수하는 거 봅시다. 요 단어들은 다 쉬워요. 그쵸? 업무 처리하는 것도 process, proceed with, carry out, follow up on 이거 무슨 뜻이에요? 후속 조치를 취하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어요. 문제집에서. 그쵸? 후속 조치를 취하다. 그러면 다음 조치를 취한다라는 얘기니까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그 접수 업무를 처리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단계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 처리할 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려운 단어 없을 것 같고요. 업무 요청해 좀 봅시다. 업무 요청은요. 뭐뭐 해주세요 라는 맥락으로 고객이 주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want to, would like to, need to, wish to, hope to 이런 거 당연히 사용할 수 있겠죠. 원한다라는 뜻이니까. go with는 진행할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뭐뭐로 해주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옵션을 선택할 때도 쓸 수 있죠. 저는 I will go with 뭐 surface mail, 저는 일반 보통 우편으로 보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다음에 요청하다죠. 이것도 기꺼이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be willing to. please라고 해도 되고 kindly라고 해도 되고 동사 원형을 사용한다는 것은 명령문입니다. 이거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의사 전달하는 거. 그다음에 배송 옵션 선택할 때요. 다양한 어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내용은 다 똑같아요. Which service?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실 겁니까? 그죠? 그다음에 what method?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Which do you prefer? 무엇을 더 선호하십니까? 라고 해도 되고요. Which option? 어떤 옵션을 would you like? 이렇게 해도 되죠. which를 쓰는 이유가 뭐였냐면 객관식이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what을 사용을 하면 주관식이죠. 뭐 사용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우편 업무의 특성상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는 얘도 있고 쟤도 있고 얘도 있어요. 이 중에서 뭐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which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자, 아래에 있는 것들도 다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네, 쭉 넘어갈게요. 얘는 무게와 규정에 관한 것들. 저울이 무슨 단어죠? scale.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단어 밸런스인 거예요. 밸런스 여러 가지 뜻으로 쓸 수 있는 다의어였죠. 요거 우리 금융 업무에서는 잔액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잘 해석을 하시기 바라고요.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만 웨잉머신이라는 단어도 무게를 재는 기계잖아요. 그래서 대체어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놓다 두다에 해당하는 것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무게를 재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weigh 제일 많이 쓰는 거죠. 무게를 재다예요. 이 자체가 measure, determine 결정하는 거고 measure 측정하는 거고요. calculate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gauge 올라가는 거죠. 이것도 측정하다고요. assess 평가하다고요. check는 확인하다라는 뜻이죠. 요 다음에 weight 뭐 이렇게 사용하면 그러면 무게를 계산하다, 무게를 결정하다, 무게를 측정하다라는 거니까 무게를 재다라는 way의 대용 표현으로 사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용기에 담다 이런 단어들 있고요. enclose가 맨 끝에 있는데 이거 동봉하다라는 뜻이죠. 자, 포장을 한 거는 pack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출하다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disburse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burse라는 단어는 purse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purse는 지갑이죠. 지갑에서 this는 away의 의미를 갖게 되니까 지갑에서 멀리 빠져나간 돈. 그래서 지출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ettle은 원래 해결하다, 안정화시키다 이런 뜻이고 cover는 다루다, 처리하다, 취급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맥락에 보시면 어떠한 비용을 치르는 맥락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비용으로 할게요. 아니면 이 비용을 통해서 세트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카드로 아니면 이 비용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지출화의 맥락에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맥락에 따라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비싼, 귀한을 나타내는 거. valuable, 가치가 있는 귀중한이라는 뜻이죠. value가 가치를 의미를 하니까요. 여기에 in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요거 not으로 이해를 하셔서 가치가 없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의 이는 안으로란 뜻이에요. 가치가 계속 안으로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귀중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expensive 비싼 거죠. priceless 이거 무슨 뜻이게요?
매우 귀중하니요. price,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가격이 없다라는 표현은 가격을 매길 수 없다라는 뜻으로 귀중한 걸 나타냅니다. 가격이 없으니까 이거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단어들 잘 체크를 하시면 좋겠어요. 나머지 전부 다 귀중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요. 프리미엄 가끔, 아주 가끔 이 제품 혹은 이 물건은 굉장히 프리미엄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건 좀 특별하게 취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귀하다라는 뜻으로 가능한 겁니다. 자, 다음 맥락 배송 추적과 운임에 관련해서요. 시간이 걸린다는 무조건 테이크예요. 그죠? 다른 말 거의 안 씁니다. 그런데 테이크 말고요. 어떤 배송 시간, 그러니까 뭐 5일에서 7일이 걸려요 라고 표현할 때 테이크가 없다고 봅시다. 그러면 테이크를 대신할 수 있는 말로 5일에서 7일을 소비합니다. 5일에서 7일 지속됩니다. 5일에서 7일을 요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가능. 그죠? 자, 이해되실 겁니다. 배달하다, 진행 중이다 쭉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도 겹치는 표현들이 있어요. 배송 중. 요것은 배달 중 이런 단어라서 같이 쓸 수 있는 단어도 있고 같이 쓸 수 없는 단어도 있어서 이렇게 따로 정리를 일단 했습니다. distribute가 deliver의 대체 표현으로 가능한데 deliver가 있으면 deliver 써야 돼요. 그런데 deliver가 없다 그러면 distribute 가능합니다. 배달하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래는 분배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계시고 이 중에서 집배원이 이만큼 갖고 있다가 이 집에는 이거. 저 집에는 이거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배달한다라는 의미로 대체 가능하죠. 소포를 찾다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pick up, claim, retrieve, get, collect, draw까지 다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얘는 제일 애매하긴 합니다. draw가 끌고 오다, 끌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뒤에 만약에 돈이 목적어가 되어 있다. 그러면 draw money 하면 돈을 꺼내온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물건들이 있다. 이 집배원이 갖고 있는 많은 물건들에서 draw 하면 내 거 하나 꺼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수령의 의미로 가능해지는 거지 원래대로 이게 수령의 의미가 굉장히 많진 않아요. 그래서 얘가 제일 가능성이 높고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도착하다라는 뜻 어려운 건 없을 거고요. 배송 중으로 갑시다. 배송 중. in transit 진짜 많이 나와요. go out for delivery 정말 많이 나와요. on route라는 단어를 프랑스어로 en route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 영어로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루트 오는 길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n transit하고 이 맥락상 똑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being processed 지금 처리 중입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가는 길입니다. 지금 배달 업무 처리 중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고 on the way 이것도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뭐 가는 길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고요. depart는 출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택배 차량이 출발했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할 때 가능합니다. 자, 배달하다가요. 여기 보시면 맨 끝에 핸드오버를 넘겨주다죠. drop off가 있어요. 이거 맡길 때 쓰는 건데. 그쵸? 그런데 배달한다라는 의미로 차량이 가면서 이 집에 하나 떨어뜨리고 저 집에 하나 떨어뜨리고 요거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달할 때 drop off 가능해집니다. 자, 우편료로 해당하는 것들 요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postage, fee, rate, charge 가능하고요. 표현을 달리해서 shipping cost나 delivery charge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죠? 아래에 있는 것들 대체어들이 handling fee, fare. fare는 운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는 확실하게 우편료라고 이렇게 못 박아 두었지만 뒤쪽에 있는 것을 운임이라고 표현하면 사람이 자동차에 타고 뭐 고속버스를 타고 갈 때 그런 것들 운임에 훨씬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서 뒤쪽으로 빠진 겁니다. 그래서 fare, freight, cartage, handling fee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핸들링 fee 2번 들어가서 미안합니다. 자, 그다음에 총 비용을 나타내는 단어도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고요. 총 비용을 나타낼 때 혹은 비용을 나타낼 때 amount 요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쉽게 기억을 하시는데 여기 양을 뜻하는 단어다 보니까 금액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다는 거 다시금 체크를 좀 하시고요. 추적하다 track입니다. 그런데 요거 말고 trace, locate, 체크 같이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송장 번호 되게 중요하죠. tracking number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추적 기록에 대해서 tracking history나 information이나 아니면 log라는 단어를 같이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status, 상태라는 단어를 쓰면서 배송 추적을 할 때 대화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참고로 제가 적어드린 건데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책에도 있는 자료고 우체국의 택배 우송 과정을 만약에 우리가 어플로 확인을 한다 이러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주문 접수된 상태, 배송 준비 중인 상태 요거 그대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넘어갈게요. 배송 추적에 있어서 이슈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 이런 게 있었지 참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발송 규정에 대한 것 좀 봅시다. 규정이 뭘까요? 규정, 규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규칙에 관한 단어들이 우리가 좀 많이 외웠었는데 일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우편업무에서 가장 중요했죠. 그러니까 content나 items 아니면 shipment, substance 이런 단어들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료들 아니면 물품들 이런 것들도 대체어로 사용을 하고 굿즈나 머천다이즈는요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없으면 대체어가 되는 거기는 합니다만 더 정확한 것은 컨텐츠나 아이템즈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규정에 관련해서요. 규정 안내를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규정이 뭐뭐 있는지나 봅시다. regulations, rules, guidelines 아니면 restrictions 그리고 금지 품목을 얘기하는 거죠. provisions 마찬가지. 그다음에 stipulations, order, provide 처음 보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다른 단어는 다 기본서에서 우리가 체크를 했는데 order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게 규정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를 자주 해드렸죠. 왜냐하면 어근을 설명하면서 드렸었는데 북유럽 신화는 얘기를 잘 안 했었어요. 북유럽 신화에 보면 토르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오딘입니다. 그죠? 오딘이 세상을 창조한 3인물 중에 하나인데 오딘의 역할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입니다. 제우스의 라틴어식 이름은 유피테르예요. 유피테르가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북유럽 신화로 가면 같은 인물인데 세계관만 다른 거죠. 이 오딘이 등장을 하는데 오딘이 다스리는 제우스의 역할입니다. 오딘과 제우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불을 다룹니다. 불. 손에 들고 있는 신이 들고 있는 불이 뭐예요? 제우스, 번개. 그죠? 오딘은 뭘까요? 오딘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탁 떨어지는 걸 이제 아들을 낳았다고 표현해서 토르가 천둥의 신이 됐죠. 아무튼 오딘도 이것도 그래서 다스리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룰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나왔을 때 이런 단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아 규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의 승낙하다, accept, comply with 요거는 우리가 많이 암기를 했어요. agree to, authorize, approve 승인하는 거죠. consent, 동의하다, assent, accede 이것도 전부 진행하다, 동의하다라는 뜻으로 외웠었던 것들인데요. 앞에 있는 것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까지 다 암송할 수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그다음에 뭐뭐에 입각하여 근거하여 요거는 우리의 룰, 규칙대로 혹은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이 물품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있죠. 대화문에 자주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십시오. 네,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발송 규정에서 꼭 암기해야 되는 단어들이에요.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위험하다 할 때 dangerous, hazardous, risky, perilous, unsafe, critical 전부 사용이 가능해져요. 인화성 할 때요. flame of flame이 불꽃이라는 뜻인데요. 앞에 in이 들어갔어요. 불꽃 없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in 안으로의 뜻으로 invaluable과 마찬가지로 인화성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combustible 아니면 explosive 이거는 폭발을 나타내는 거죠. 인화성이라는 뜻이고요. 금지되었다 할 때 prohibited 아니면 restricted, banned, forbidden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금지가 됐습니다. 지금 보내는 물품은 금지 물품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거고요. 민감한 제품들 있죠. 전자제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설명을 할 때 sensitive나 delicate라는 단어 민감한 섬세한이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reactive, 반응성이 있다 이런 뜻이죠. 화학 반응일 수도 있고 아무튼 반응성이 있다. easily affected, 쉽게 영향을 미친다, 영향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게 민감한 거죠. 깨지기 쉬운, fragile, 이거 모르면 우편 시험 못 쳐요. 그죠? 자, fragile, breakable, breakthrough 전부 깨지기 쉽다라는 의미고요. 그 중에서 산산이 부서진다.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fragile. 그래서 우리가 fragile이라는 단어 여기 스티커도 붙여주잖아요.
오염되기 쉬운 것들이요. contaminable, 여기 오염시킬 수 있는 거, 오염될 수 있는 거. vulnerable, 취약한이란 뜻이고요. prone이 경향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경향. 그래서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경향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래서 prone to spoil, spoil은 상하다라는 뜻이에요. 망치다라는 뜻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일을 망칠 때도 spoil을 사용하는데요. 음식이 썩을 때도 spoil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아이 키우다가 버릇이 나빠진다. 이것도 spoil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데 망가질 확률이 높은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하기 쉬운 거, 음식물이 상하기 쉽다라는 표현은 작년 시험에 나왔었는데 perishable, easily spoil, 그리고 quick to spoil, liable to rot. rot가 썩다라는 뜻이고요. decay, 부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stressable, 이것도 요 부분, 부분이 이제 썩다라는 뜻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어근이 썩다입니다. 그래서 상하기 쉽다라는 표현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배송보험이요. 보험에 들다. 요 표현들은 보험 업무에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볼게요. 보험에 들다 할 때 insure 쓰는 거고 take out, take up 이런 거 쓰는 거 우리 알아요. 그런데 우편 보험을 할 때만 add를 써요. 왜요? 우편료가 있어요. 원래 그 우편료가 있고 여기에서 위탁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보험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dd가 우편 보험을 들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 까먹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purchase나 뭐 insure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요. buy, 사다라는 뜻인데 돈을 내기 때문에 그러죠. 돈을 내고 뒤에 서비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비스를 구매하다, 즉 이 보험에 가입하다라는 뜻으로 혹은 보험에 들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청구한다라는 것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청구하다 클레임이에요. 그죠? 클레임. 그런데 ask for 다음에 뭐 보상 이렇게 하면 아니면 어떤 shipment 이렇게 나오면 이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대용어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청구가 승인됐어요. 승인됐다 앞에서 동의하다, 승인하다, 접수되었다라고 썼을 때 그 단어들하고 겹치죠. 그죠? 같이들 보시면 됩니다. 청구를 거절했어요. 거절하는 거, deny, reject, decline, turn down 전부 많이 쓰이죠. 그 다음으로 refuse, disapprove, 그리고 pass up 같은 경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를 철회한다. withdraw, 우리가 우편 업무에서는 withdraw가 청구를 철회한다지만 금융 업무에서는 인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했었어요. 자, cancel, retract, 그리고 retract, 트랙에서 다시금 back 하는 거죠. 그 다음에 revoke, take back, receipt 전부 다 여기 re 들어가 있거나 back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re가 back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걸 얘기를 해서 전부 철회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소포에 가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장 범위는 요 정도에 가능합니다. 라는 것들 자주 나왔던 표현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양식 작성할 때 쓸 수 있는 거 작성하다 라는 동사들 굉장히 많았죠. 구동사 포함해서 이렇게 fill in이나 fill out 있고요. complete, write, input, provide, enter, 기입하다는 뜻이고요. put down 등등등 많이 쓰였었습니다. 신경 써야 될 것들은 요 밑에 있는 것 중에서 신고하다, declare, report, state, notify, file, 그리고 register, submit, inform of 여기까지 다 봐주시길 바랍니다. 요건 다 아는 단어니까 넘어가고요. 영수증은 receipt가 맞아요. 송장 인보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영수증 대신에 요런 단어들 사용 가능해집니다. 바우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바우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바코드가 있고 영수증 처리를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바우처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요게 제일 뒤에가 있습니다. 네. 반송하다 할 때요. return 혹은 return to the sender 표현할 때 쓰시고요. 아니면 send back 이라는 표현, ship back 이것도 direct나 direct는 어디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re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이렇게 해서 반송한다 혹은 뒤로 돌아간다 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주소 작성하는 방법 우리 배웠었어요. 사실은 뭐 어려운 게 없죠. 네,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우편물은 포스털 코드나 집 코드 둘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주소를 쓴다라고 할 때 기입하다 그 단어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write도 있고 fill인도 있고 enter도 있고 provide도 있는 거예요. 주소 작성할 때 편지를 보내다라고 할 때 앞에서 얘기했던 발송에 관련한 단어들 있죠. 메일이나 send 이런 단어들 사용을 하실 거고 겹칩니다. 대신에 letter의 목적어 이렇게 있고요. address 이렇게 써도 편지
편지를 보내다라는 뜻이 가능해진다는 거. 주소라는 단어가 동사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번지를 나타낼 때 house number라고 쓰는데요. at house number 하면 어디 어디에 란 뜻이고요. to house number 하면 어디 어디로 란 뜻입니다. 맥락상 큰 차이는 없어요. 요 용어들이 다르게 사용이 되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호수 나타날 때요. suite 거실이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스위트는 그래서 호텔에서 스위트룸 하면 거실이 딸려 있는 거예요. 거실이 있으니까 아파트 그 집을 얘기하는 거고 apart number 아니면 unit number 한 칸을 의미합니다. 뭐뭐호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고요. 아파트 동 building number 단지는 complex 그리고 동네 얘기할 때 neighborhood 사용합니다. 이웃이란 단어로 보통 암기하셨는데요. 그 동네 자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district 구역이죠. 동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국어 동입니다. 자, 주소 쓸 때는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로 나가는 거 기억하시죠? 그 중에서 요것들은 많이들 외우셨는데 자, 여기를 볼까요? 우리 그 스튜디오의 주소는요. 몇 호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건물에 있어요. 그 건물이 있는 길이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작은 단위부터 요 순서대로 가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업무를 처리할 때 쓰일 수 있는 동사나 명사들을 적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혹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찾아보다 살펴보다 할 때요. 제가 정보를 찾아보겠습니다. 만약에 배송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면 안 오고 있습니다. 물건이 안 와요. 라고 할 때 트래킹 넘버 제시를 하고 그러면 제가 정보를 조회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때 lookup이나 check, search for, refer to, consult 이런 단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수수료를 부과한다라고 할 때 charge 다음에 fee 들어가면 돼요. 약간의 수수료니까 a small fee가 된 거고요. apply 적용하는 거죠. 노미나 하면 명목상의 란 뜻입니다. 그래서 명목적인 어떤 fee가 있어요. 즉 형식상의 fee를 apply 적용한다. 즉 수수료를 부과한다라는 의미로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minimal charge 이렇게 표현해도 최소한의 차지다. 그래서 최소 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라는 걸 안내해 주는 겁니다. 문서 제출한다 할 때 쓰실 거고요. 문의하다 요거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의하다 inquire 하면 문의하다 조회하다 라는 뜻이에요. 고객이 쓸 수도 있고요.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에서 가능한데 예를 들면 정보를 조회하다 아니면 뭐뭐를 해주세요 아니면 뭐뭐를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하세요 라고 할 때 전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inquire 아니면 make an inquiry, contact 전부 되는 거죠. 자, 준비하다 이런 게 있었고요. 유효하다, 만료되었다 라고 표현할 때 valid, 타당한이라고 보통 외우십니다. 그죠? 유효한 것 뜻하고 invalid 마찬가지고요. expired 이것도 전부 다 만료에 관련한 단어입니다. 필수 선택 보시면 mandatory 필수란 뜻이죠. 요거 보험에서 우리 다시 볼 단어 드립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optional 요거 선택하는 사항이 되겠죠. 자, 뭐뭐는 제외 대상입니다. 면제 대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요. exception 아니면 exempt라는 단어 사용하시고요. 어떤 것은 불포함되어 있습니다. 할 때 exclude라는 단어도 같이 쓰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하다, 검토하다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더블 체크 다 하실 거고 review라는 단어도 검토하다로 사용 가능하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편에서 우리가 1년 동안 외웠던 단어가 전부 맥락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아, 이런 단어들이 있었다라는 게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단어는 지금쯤이면 암기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놓친 것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암기 한번 해보시는 시간으로 이걸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스페셜 특강 2강으로 돌아오겠습니다.